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4월 1일 일일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내인데요. 과거 환불 이력 있는 회원에 대한 신규 가입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막아놨다가 지금 허용을 하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평택촌놈 홈페이지를 신규 제작하고 있고요. 5월 중에 새 홈페이지를 런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평택촌놈 전문가의 요금이 인하가 됩니다. 그래서 통합방송 요금이 인하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인하가 되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인트가 이제 소멸을 하게 되겠죠. 홈페이지를 옮기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포인트를 전문가 유료 서비스로 전환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활용을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로는 램데 11의 2차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증 환자에 대해서 어떤 그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기대를 상당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 그 코로나 관련 그 약이 아니죠. 그래서 그 에볼라 관련 약인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뭐 지금 FDA에서 승인을 낼 뭐 그럴 분위기다 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본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인원수가 뭐 125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유의미한 그런 결과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서두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또 금방 허가가 나고 뭐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은데 이게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임상에 대한 그 신뢰도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상황인데도 어쩔 수 없이 조금 서두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만약에 FDA 승인이 나면은 시장에서는 역시 호재성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의 경제 정상화 지침 발표가 임박을 했다.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일부터 정상화 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거 트럼프 대통령도 정상적으로 좀 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욕심이 그 눈앞에 보이면은 앞뒤 안 가려요. 좀 그 최근에 어떤 행보를 보면 답답하죠. 코로나가 초기에 처음에 미국에서 발병을 했을 때 그때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결과가 안 나왔겠죠. 뭐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초기에 좀 너무 그 우습게 보는 듯한 그런 행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뭐 엄청난 안 좋은 상황이 오다 보니까 오히려 뭐 다른 쪽에서 만회하려고 그러는데 국민들이 바보는 아니죠. 예, 어쨌든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만 그냥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아마 마음속으로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대선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빨리 이걸 만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가 마치 트럼프가 잘못해서 더 확산됐다 그런 분위기를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또 뭐 자충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그럴 흐름이고요. 경제 정상화 지침을 발표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눈여겨서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분석입니다. 먼저 등락 결과인데요. 코스피는 급등 출발 후에 급등 마감을 했어요. 상당히 강했고요. 코스닥은 급등 출발 후에 급등 마감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등락의 원인을 보면 코스닥은 코스피가 가니까 따라간 그런 흐름이고요. 코스피는 해외 증시 수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이사항이라고 하면은 코스닥은 종이목재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피는 운수창고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뭐 그 일부 종목들이 좀 강해서 그런 흐름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피 오늘 급등 출발해서 그대로 급등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예, 코스닥도 급등 출발했다가 급등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 따라가는 흐름 그대로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초반에 강했었고 좀 조정받았지만 결국 갔죠.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코스피의 흐름을 보고 코스닥이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했어요. 오랜만에 매수를 했죠. 보시면은 그동안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했는데 지금 매도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좀 수익이 났나요? 그래서 매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매도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매도하면은 지수가 꼭 더 가죠. 그래서 약간 좀 그 시장의 어떤 흐름과 엇박자가 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그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매수를 했어요. 지금 계속해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지수가 계속 가면은 이번에는 개인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지켜볼 그럴 상황이고요. 뭐 그동안 계속해서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사실 뭐 엄청나게 개인들이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시장이 계속 간다고 하면은 개인들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맞이를 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했고요. 다만 이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정리를 좀 하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동안 매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수가 반등했으니까 이제는 좀 청산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정상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결정적인 건 역시 이거죠. 미국 선물이었어요. 미국 선물이 초반부터 급등해서 날아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한 것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역시 미국 시장, 이 미국 선물이 가장 중요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업종을 보면은 코스피는 운수창고 업종이 강했는데요. 대한항공주 또 한진칼 이쪽이 워낙 강했어요. 그러면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종이목재 업종 국일제지가 상한가 근처까지 가다 보니까 업종 지수가 상승한 거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관심 종목 신세계와 웹젠입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웹젠은 보유자 홀딩 후에 매도, 미보유자 관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신세계. 신세계 보시면 단기에 강하죠. 지금 뭐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재밌는 건 지수가 반등할 때 그렇게 크게 반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수가 자 3월 19일부터 반등했는데 신세계는 반등이 없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약했었던 흐름인데 반등했다가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단기 흐름이 나쁘지 않으니까 보유하신 분만 적당히 위에서 매도하거나 아니면 꺾이면은 흐름이 나오면은 매도하거나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웹젠이죠. 웹젠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보시면 역시 지수 반등할 때 같이 반등했어요. 지수 빠질 때는 심하게 빠졌었죠. 결국은 지수가 결정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단기 흐름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던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못 끌고 가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매도하면 좋고요. 아니면은 뭐 꺾이는 흐름 나오면 빨리 정리를 하고 그리고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없는 분들은 조정받았을 때 접근하지 말자고 하는 게 뭐냐면요. 지수가 빠질 때 같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수를 잘 봐야 돼요. 지수가 안 빠지는 상황에서 조정을 받는다. 이 정도 빠졌어요. 그러면은 한번 접근해 볼 만한데 지수 빠지면서 같이 빠지면은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현물은 개별주 공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테마들이 움직였는데요. 역시 테마의 어떤 순환매를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수 전망입니다. 지수는 코스피는 단기 반등은 충분히 나왔어요. 다만 변수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변수는 미국입니다.
미국 시장이 과연 얼마 정도 갈 수 있는지. 미국이 계속 가면은 따라갈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자체적으로 가는 건 힘듭니다. 한국은 특별하게 좋을 게 없어요. 뭐 지금 총선이 끝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시장이 엄청난 호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반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 측면에서 보면은 좋은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시 한국이 자체적으로 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미국만 보시면 돼요. 미국이 가면은 좀 따라가는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가격적으로는 역시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오고 말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응 전략은 이렇습니다. 현물은 테마주 순환매 대응하세요. 최근에 이제 테마주들이 순환매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관심 갖지 않았던 종목들도 테마도 관심을 갖고 좀 그중에서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 접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파생은 장중에는 양방향 대응을 하세요. 양방향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추세적으로 확실하게 어떤 흐름이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단기의 반등이 엄청나게 강하게 나왔는데요. 추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지수가 반등할 때 반등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세적으로 갈 것 같았으면은 그 저점에서 예, 뭐 매수를 해서 계속해서 끌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랬을 건데 단기적으로 반등이 충분히 나올 것이다. 그 정도로 대응하자고 말씀드렸지만은 추세는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반등이 강하게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추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확실하게 더 가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꺾였을 때 그때 좀 추세를 노려보는 그 정도 전략을 가능하고요. 장중에는 양방향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역시 1914 오늘 26까지 갔었죠. 그래서 1900을 넘어가면 1950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이걸 확인을 해야죠. 1950까지 가는지 그러면은 그때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충분히 올 만큼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900을 이탈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다시 꺾이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00을 이탈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확실하게 쭉 밀리면은 좀 기다렸다가 다시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아래쪽을 공략을 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반등이 좀 더 나온다 그러면 1950선에서는 하방 쪽을 노려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어떤 흐름이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매수가 나오면은 뭐 하방 공략, 장중 단타, 그리고 과매도가 나왔을 때는 상방 공략, 장중 단타 이 정도 가능하고요. 종목은 역시 테마주도 순환매가 나오고 있으니까 순환매 차원에서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었던 테마들도 이제는 좀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정부의 정책하고 관련된 그런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런 연계된 종목들, 테마들 관심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4월 17일 1, 2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